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8월 22일자 매일경제 오피니언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의 새 대법원장 최우선 과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좀 관심 가지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어깨가 무겁다.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지명자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이다. 당장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법의 지배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7년 취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좋은 재판은 공연물이 됐다. 되레 재판의 질은 떨어지고 재판 지연은 일상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 편향 코드 인사에 집착한 김 대법원장 책임이 크다. 그는 6년 내내 우리 법 인권법 출신 진보 성향 판사들을 법원 요직에 대거 중용했다. 과거 하나의 조직이 군 요직을 독식한 것을 연상케 했다. 재판이 곧 정치라며 법관 독립성에 반하는 글을 판사가 올려도 방치했다. 친민주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판사도 나 몰라라 했다. 결국 이 판사는 명예훼손엔 벌금형이 일반적인데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겠나. 이렇게 대놓고 편파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사법부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무엇보다 대법원장 스스로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아들 부부 공간 재테크, 며느리 직장 동료 공간 만찬, 구설에 이어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며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대국민 거짓말까지 했다.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던 그가 사법부 독립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지난 6년은 사법부의 흑역사였다. 법치의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는 어떤 조직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대쪽 같은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균용 지명자가 더 잘할 것이다. 모쪼록 이념과 정치를 배제하고 법리와 증거로 말하는 법치 복원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법의 정의를 곧 추세우길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결같이 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균용 후보자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죠. 본회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됩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매우 험난한 검증 과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임명이 됩니다. 일할 동기를 잃은 유능한 법관들이 줄줄이 사직했고 이는 재판의 질 저하와 지연으로 이어졌고 편향된 재판이 누적되면서 법원의 신뢰도가 추락한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죠. 1심 판결에만 무려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았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는 15개월 동안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판결과 재판 지연은 사법 불신만 키웠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사법부 정상화와 법원의 법치의 복원입니다. 법의 신뢰와 공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새 대법원장은 엄격한 처신과 솔선수범으로 내부의 신뢰와 존경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수장은 모름지기 누구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치의 중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신뢰성을 갖추고 법원 구성원 대다수로부터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